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잡기 업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또 시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해설합니다. 무심코 지나쳤고 미처 몰랐고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통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집밥 영상의 후속편인 셈입니다. 지난 영상이 집밥 먹기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영상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행동, 즉 밥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밥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밥을 잘하는 남자는 누구일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밥을 하는가를 따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집밥 노동이라는 것이죠. 즉 밥을 하는 것은 가사 노동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그런데 최근에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조리 능력, 쉽게 말하면 밥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생활 역량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존 역량의 하나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1인 가구, 맞벌이, 긴 고령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역량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거리의 선택과 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안전, 행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식자재를 선택하고 조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밥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 시간을 쓰는가, 두 번째는 음식 준비와 관련된 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하는가, 세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주도해서 밥을 하는 횟수가 얼마인가. 먼저 처음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게요. 참여 시간을 보겠습니다. 참여 시간은 하루 평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48분입니다. 음식 준비 시간에는 식사 준비뿐만이 아니라 간식 만들기, 설거지, 식후 정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때요? 댁에서 쓰는 시간보다 더 깁니까? 작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19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만 추출한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 평균을 볼까요? 57%입니다. 여기서 참여율은 하루에 10분 이상 식사 준비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반이 좀 넘죠. 참여한 사람만 뽑아서 얼마만큼 식사 준비에 시간을 썼는가 계산을 했더니 참여자 평균은 1시간 24분이 나왔어요. 참여 시간과 참여율은 지난 2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참여 시간을 보면요. 오른쪽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여 시간은 1999년 53분에서 2019년 48분으로 5분 감소했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마도 뭐 패스트푸드, 외식, 가정 편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다소 감축된 걸로 보이고요. 음식 준비에 참여한 비율은 8% 증가했어요. 49.2%에서 57.0%. 일부 사람, 주부나 여성에 집중되어 있던 곳에서 다소 분산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 시간과 참여율의 차이를 볼까요? 얼마만큼 시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한번 볼까요? 남자가 15분, 여자가 1시간 20분입니다. 참여율은 남자 31.3%, 여자 81.5%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15분하고 1시간 20분이면 약 5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밥하기에 쓰고 있다. 참여율은 약 50% 정도 차이입니다. 물론 뭐 큰 차이라면 큰 차이지만 시간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적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사노동의 여러 가지 지금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활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사노동 중 성별 격차가 가장 큰 활동이 바로 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20년 동안에 그러면 남녀의 밥하는 활동에 대한 참여 시간과 참여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의 경우에는 참여 시간과 참여율이 모두 증가했어요. 참여 시간은 1999년 5분에서 2019년에 15분으로 증가했습니다.
10분 증가를 했지만 비율로 보면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은 12.7%에서 31.3%, 약 18.6%가 증가했어요.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참여 시간은 20분 감소했고요. 참여율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도 똑같은 생활 시간 조사 데이터입니다. 2003년에 남자는 10% 증가해서 2017년에 46%, 여자는 67%에서 3% 정도 증가해서 70%입니다. 남자의 참가율은 한국이 더 낮고요. 여자의 참가율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참여 시간을 보면 2003년에 남자가 15분에서 2017년에 20분, 여자는 47분에서 50분, 남녀 모두 증가를 했지만 남자가 더 많이 증가를 했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 남자는 약 5분 덜 쓰고 있고요.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이에요. 한국 여자는 1시간 20분을 쓰는 데 비해서 미국 여자는 50분, 약 30분 차이가 나죠. 남녀 격차도 한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연령별 성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999년에 비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식사 참여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폭이 커져요.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감소했죠. 약 3, 40분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미혼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식사 참여 시간이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식사 활동에 대한 노동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식사 활동을 통해서 부부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참여 시간과 참여율을 봤는데 직접 밥을 얼마나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구체적이겠죠. 여기서 성별, 연령별 직접 밥을 하는 횟수의 차이를 서울 먹거리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남자는 11.9회, 여자는 9.6회. 그래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죠. 특히 여성에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60대까지 크게 증가를 해요.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니까 아마 이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남성은 20대에서 60대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0대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7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남자만 놓고 보면은 밥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은 70세 이상이에요. 노년기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오래 같이 그 노년을 보내다 보니까 주부의 일을 돕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하는데 정말 이걸 잘하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는지. 그랬더니 자신이 있다가 50% 정도예요. 반 정도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매우 자신이 있다가 약 15.8%, 자신이 있다가 34.7%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31.6%, 여자의 경우는 67.9%가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여자가 배 정도 많지만 그 격차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연령별로 한번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경우에는 40대까지 크게 증가하죠. 40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으니까요. 남성의 경우는 60대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해요.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70세 이상에서 선수 조리하는 식사 빈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증가를 하는 건지 나이 드신 다음에 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연마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70세 이상에서 밥을 실제로 많이 하고 스스로도 밥을 차릴 수 있는 자신감이 크다. 이전 연령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실제 시간이 없어서 못 차린다 하더라도 차릴 수는 있어. 내가 능력은 있어. 그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여부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식사 준비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깥 일을 하게 되면 가사 일을 적게 하고 바깥 일을 안 하면 식사 준비 시간이 길 가능성이 있어요. 외벌이 남편과 맞벌이 가구만 놓고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벌이 남편은 아내가 2시간 3분 식사 준비 시간을 쓰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내는 1시간 20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외벌이 아내의 경우에 보면 맞벌이 가구의 아내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밖에서 지금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돈을 안 버는 남편은
12분에서 35분으로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35분 대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집에 있지만 밥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혼자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지만 여전히 식사 준비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밥하기 참여도는 지난 20년 동안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고 시간도 늘었다. 그러나 참여 시간과 직접 조리한 횟수에서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1대 4, 5 정도로 실제 밥하기에서는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남자는 음식 준비에 참여하는 정도는 증가했지만 밥하는 남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연령별로 젊은 세대에서 밥하기에서 성별 격차가 약화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여성의 경우 바깥 활동이 증가했지만 일하는 여성의 밥하는 시간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사 노동 중 특히 밥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 양상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음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는 뭐 남자 여자가 똑같이 밥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밥하기가 일부 계층의 분담됨으로써 발생하는 지겨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밥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좀 단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밥하는 횟수는 적은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어릴 때부터의 학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 공동에 참여하는 현명한 방법들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